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구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날아다니는 360도 카메라 아바타 360 가지고 왔습니다. 아바타 360은 특별한 비행 기술이 없어도 녹화 버튼만 누르면 주변의 모든 순간이 기록됩니다. 이제 구도 잡느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날리고 나중에 편집하세요. 자, 먼저 이 녀석 스펙 확인하겠습니다. 아바타 360은 오즈모 360에 들어갔던 1.1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품고 있습니다. 일전에 오즈모 360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센서는 픽셀당 수확량이 커서 상당히 좋은 수준의 DR과 색 표현력을 가집니다.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디테일은 살아있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HDR과 D-Log&M 프로파일, 10비트 컬러 뎁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후반 작업 관용도도 꽤 좋은 편입니다. 저희도 일반 모니터 시야각인 100도로 크롭을 해도 1080p 수준의 해상력이 유지됩니다. 아바타 360은 세 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방에 레이저 라이더 센서와 비전 센서, 이 아래쪽엔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센서의 조합과 그동안 축적된 DJI 소프트웨어 노하우로 전방위 장애물 회피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이 녀석 정말 잘 따라오는지 잘 피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생각보다 잘 피하는데? 저희 작업실 앞에 있는 소공원에서 나무 사이로 이리저리 달려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잘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기체가 네오2처럼 엄청 가볍진 않기 때문에 아주 기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훨씬 좋았고요. 매빅보다는 훨씬 더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회피 기능은 노멀 모드에서 작동되고요. 또 이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이 능숙하신 분들은 이걸 끄고 좀 더 다이나믹한 장면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 있는 레이저 라이더 센서 덕분에 일룩스,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죠.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갑니다. 이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또 GPS 수신이 잘 안 되는 호텔의 발코니나 실내 공간에서도 이 라이더 센서를 통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360도 카메라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한 번의 촬영으로 다양한 구도의 클립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냥 쭉 직진하면서 한 번만 촬영하면 후반 작업에서 정말 여러 가지 구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드론 촬영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배터리거든요. 풀 충된 배터리를 끼고 올려도 지형 체크하고 자리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 잡고 이러다 보면 벌써 촬영 전에 배터리 반은 까먹습니다. 또 촬영하면서 원하는 구도나 무빙이 나올 때까지 계속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A컷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한 번의 움직임으로 여러 구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효율성으로 이어집니다. 또 좀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진을 해보세요. 그런 후에 후편집단에서 롤축을 움직여 봅니다. 네, 이렇게 마치 FPV 드론을 날린 듯한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빌딩 다이브는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라면 시도하기 힘든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바타 360으로 촬영하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빌딩 아래쪽에서 벽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체를 끝까지 상승시켜주면 끝입니다. 이 클립을 DJI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마치 다이브하는 느낌으로 각도를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편집 프로그램에서 거꾸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360도 카메라만 가능한 여러 가지 샷들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360에는 인스파이어 3와 유사한 자유추적 촬영 기능이라는 게 탑재됐어요.
보통 자동차나 자전거, 스키 같이 움직이는 타겟을 촬영하려면 이게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하죠. 헌데 아바타 360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360도 카메라죠. 굳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필요 없이 피사체와 가까이 붙기만 하면 트래킹 샷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유추적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른 반응 속도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 오즈모 360과 마찬가지로 360도 모드 이외에 단일 렌즈 모드가 있습니다. 360도 후반 작업이 익숙치 않으시다면 이 모드를 활용해보세요. 단일 렌즈 모드에서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요. 다만 센서 드론 모드는 아니고 FPV 모드만 가능합니다. 기존 아바타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DJI 고글과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해보세요. 이게 드론 비행이 익숙치 않은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비행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가드 일체형 제품이라 마치 기존 아바타 같은 느낌도 들고 네오의 큰 버전 같기도 해요. 에어3 S와 비교하면 이 정도 느낌이고요. 네오2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먼저 본체 무게 319g 나오고요. 배터리와 마이크로 SD까지 하면 467g 나오네요. 이게 실제로 들어보면 무게중심이 꽤 잘 잡혀 있어서 꽤 가볍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에어3S의 무게는 724g입니다.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꽤 단단한 느낌이에요. 웬만한 충돌에는 끄떡없을 것 같고요. 4개의 프로펠러를 가드가 보호하는 형태라서 기체가 촬영 대상에 근접하더라도 매빅에 비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옆쪽 열어보면 마이크로 SD 슬롯과 USB-C 단자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비행 전에 이거 꼭 닫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프로펠러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닫혀 있지 않으면 커버가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쪽 배터리 삽입구에는 이렇게 삽입하시면 되고요. 뒤쪽 보시면 양쪽에 열 배출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뜨겁기 때문에 만지시면 안 되고요. 대신 가운데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립 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정면 보시면 위쪽에 라이다 센서, 아래쪽에 비전 센서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은 3D 적외선 센서입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는 센서가 없네요. 후진 시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렌즈 보겠습니다. 이착륙 시에는 렌즈가 이렇게 앞쪽을 보다가 이륙 후에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360도 촬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상태에서 착륙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착륙 때는 알아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앞쪽에 렌즈가 파손될 때를 대비해서 DIY로 렌즈 보호막만 교체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왔어요. 이게 맞죠? DJI도 렌즈 기스날 때마다 이거 AS 해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먼저 배터리 운용 시간입니다. 공식적인 배터리 러닝 타임은 23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60도 모드로 연속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구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운용 시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오즈모 360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360도 편집의 번거로움입니다. 촬영 클립을 DJI 스튜디오에서 한번 정리해서 일반 클립으로 바꾼 후에 다시 편집 프로그램을 보내야죠. 다행히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거쳐야 된다는 점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매비곤을 시작으로 꽤 여러 개의 드론을 사용해봤지만 날리는 재미는 아바타 360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나 입문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멋진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숙련자라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도를 담고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나는 화질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빅4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드론을 가지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다양한 연출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바타 360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